박스들 안녕. 얼마 전에 코난 사전 상영회를 보러 갔다 왔어요. 간만에 기대도 되면서 유튜브 관련 영상도 빡세게 준비해보고 사전 상영회로 직접 보니까 진지하게 저는 요 근래 극장판 재미도를 끌어올렸던 할로윈부터 펜타그램까지 최근 극장판과 비교해서 흑철의 여영을 가장 재밌게 봤는데 처간의 잔상은 그 흑철의 여영과 비슷하게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처간의 잔상 후기를 남겨볼게요. 경고! 스포일러 최대한 없앤 가이드 영상을 취지로 만들지만 그래도 스포일러 조심하세요. 처간의 잔상, 이번에 개봉하는 코난 극장판으로 먼저 이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10개월 전 나가노 현경이 야마토 칸스케가 설산에서 범인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눈사태에 휩쓸린 야마토는 10개월간 행방불명인 채로 현재는 한쪽 눈을 잃고 다리를 저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은 상태로 형사에 복귀했죠. 그리고 국립천문대 노베야마에서 수상한 개안이 침입했다는 신고로 출동을 했는데 그때 야마토는 10개월 전 상처가 아려오면서 고통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모리 코고로에게는 형사 시절 동료 사메타니, 통칭 완이라는 남자가 전화를 해서 야마토 형사와 10개월 전 눈사태에 대해 물어보고 얼추 안다고 하자 갑자기 흥분을 하는 완이는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약속 잡아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 모리 일행은 완이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 총소리? 그 총소리를 시작으로 모리 탐정은 완이가 최근에 눈사태 사건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야마토를 만나러 가고 야마토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공조 수사를 하면서 새하얀 설상에서 펼쳐지는 화이트아웃 미스터리 액션이 이번 처간의 잔상입니다. 이 극장판이 기대가 되었던 이유는 설산이라는 배경도 있지만 20년 만에 극장판 주연으로 복귀한 모리 코고로 때문이죠. 모리 탐정은 명탐정 코난의 초창기부터 등장했던 멤버지만 매번 등장할 때 코난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만 해서 어린애가 되면서 대놓고 추리를 못하는 코난을 대신해 아이고 갑자기 초롱이 하면서 쓰러지고 추리를 대신 전해주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개그 캐릭터로 활동했지만 코고로 동창의 에피소드나 경찰 동기조에서 언급되는 걸 보면 일단 유도로는 이기는 사람이 없었고 첫 사격 때 20발 전부 정중앙 만발을 쐈다는 경찰청 사격의 전설급으로 육체적으로는 코난 세계관에서 알아주는 편인데 가끔가다 가족과 친구와 관련되면 코고로의 추리력은 코난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용의자에서는 마취총을 맞지 않고 추리를 성공하면서 코난도 미처 눈치채지 못한 부분도 캐치하고 극장판인 수평선상의 음모에서는 아예 코난보다 먼저 범인을 알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허나 이런 모습도 꽤나 시간이 지나서 극장판 기준으로는 20년이 넘었고 현재 대부분 에피소드에서는 평상시 띨빵 바이브로 초롱이 하면서 꿀잠만 주무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극장판은 사메타니 코지, 통칭 완이라는 코고로의 친구와도 깊게 연관이 돼 있는 사건이라 코고로는 상시 진지하게 행동하면서 코난을 제치고 이번 극장판 주연급 자리로 올라와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볼 만하죠. 이런 식으로 20년 만에 주연으로 복귀한 모리 코고로. 헌데 이번 극장판은 또 다른 주연이 있죠. 그건 나가노 현경, 통칭 나가노 3인방입니다. 이 나가노 3인방은 이번 사건의 키포인트인 처간 속에 있는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야마토 칸스케, 야마토와 소꿉친구이자 묘한 썸 기류를 풍기지만 이망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은근 쭈뼛쭈뼛거리는 우에하라 유이, 그리고 야마토와 앙숙처럼 티격태격하지만 둘도 없는 친구인 공명형사 모로우시 타카하키까지 이 3명의 형사들을 나가노 3인방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캐릭터성이 다른 형사 캐릭터들과 달리 끈끈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야마토와 우에하라는 서로 소꿉친구였고 선행 에피소드 중 하나인 풍리마산에서 언급이 된 카이 순사를 동경해서 둘 다 경찰을 꿈꾸었다는 공통점을 시작으로 다른 소꿉친구와 달리 야마토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면서 더 아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공명은 야마토의 눈을 처간으로 만든 눈사태 당시 야마토를 찾겠다고 상관 명령은 가볍게 불복종하면서 관할구역 이탈에 맘대로 수사를 하다 야마토를 찾았지만 징계를 받고 좌천되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친구를 위해 물불 안 가리는 타입들이라 서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가노 3인방인데 이들의 진짜 장점은 유능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명과 야마토는 추리력으로는 다른 형사 캐릭터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건 흐름 파악이 빠르다 보니 코난 대부분 에피소드의 끝맺음은 잠자는 코고로의 마치 추리쇼지만 나가노 3인방이 나오는 에피소드는 오히려 끝맺음을 이들이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유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코난이 범상치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경찰들도 코난에게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들은 아예 코난 자체의 추리력을 인지하고 사건 해결을 할 때 적극적으로 써먹으면서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이런 유능함으로 이들이 나오면 코난 에피소드가 모태로 중박은 치는 편이라 나가노 3인방의 팬층도 많은데 이들의 제일 큰 장점은 바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겁니다. 이건 이번 극장판에서도 통하는 장점인데 요 근래 개봉한 극장판 할로윈의 신부, 흑철의 어영,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이 극장판 다 재밌고 인기가 있지만 다들 사전에 봐야 할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후루야 레이와 경찰 동기조를 알아야 하는 할로윈의 신부는 그 옛날 마츠다 진페이가 추신 날리는 에피소드부터 인기 캐릭터라 너무 자주 등장해 후방 캐릭터지만 에피소드가 많은 제로 때문에 볼 게 많고, 흑철은 지금까지 검은 조직 서사를 웬만하면 다 봐야 하고,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은 인기 캐릭터 이전에 초반부터 등장을 많이 했던 궤도키드 하토리가 주연이라 극장판으로는 1999년 세기말의 마술사부터 봐야 하고, 에피소드로 본다고 해도 애니 기준 48에서 49화였던 외교관 살인사건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나가노 3인방은 코난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 등장도 잘 안하는데, 이번 극장판의 사전 지식으로 필요한 야마토의 상처와 눈사태 당시 이야기는 풍리마산과 붉은벽 에피소드 2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에 봐야 할 에피소드 설명하는 영상을 20분으로 전부 끝내버렸고, 투니버스에서도 처간의 잔상을 대비해서 사전 지식을 채워줄 에피소드를 편성했는데 그게 이 4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엥? 이 2개도 눈사태 관련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공명형사 모로우시 타카하키의 동생인 모로우시 히로미츠와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히로미츠는 후루야 레이와 소꿉친구로 같이 경찰을 꿈꾸며 경찰이 되었고, 공안 소속으로 들어가 검은 조직에 잠입했다가 현재는 순직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그 가족관계와 공명형사가 공안의 존재를 알게 되는 설정을 꾸며주는 에피소드입니다. 헌데 이런 동생 설정은 그 극장판 처음 시작할 때 나는 고등학생 명탐정 쿠우도 시니치 할 때 말하고 넘어갈 만큼 간단해서 얘가 얘 동생이에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퉁쳐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에피소드는 이 2개인데 얘들 풀로 본다고 해도 4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근래에 개봉한 극장판 중 역대급으로 인문 문턱이 낮은 처간의 잔상, 물론 모리탐정도 중요하고 짜잘한 디테일 느끼려면 하이바라의 에피소드나 최애 축구선수가 희고 선수라는 설정도 알아야 더욱 재밌겠지만, 이런 거 모른다고 영화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코고로는 지금까지 코난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유도 실력을 출중하고 가끔 진지해지면 누구보다 멋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을 거고, 총 잘 쏜다는 설정은 2기 극장판인 14번째 표적에서부터 나왔던 근본 설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아서 그런지 이번 극장판의 일본 흥행 성적도 역대급이었던 게 역대 최단 기간으로 흥행 수익 100억엔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기록인 게 할로윈의 신부부터 코난의 흥행 수익 역사를 새롭게 쓰면서 97억을 달성했는데, 그 다음 흑철이 그 기록을 이기면서 138억, 그리고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이 153억으로 역대 1위 기록을 연도마다 갱신하며 100억엔의 문을 열어줬는데, 처간의 잔상은 그 바람을 타고 다시 한번 100억엔의 수익을 냈고 그 기록이 역대 최단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골드위크 기간으로 푸시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개봉 2주차 만에 이 정도의 기록인 거면 이 영화가 얼마나 재밌고 인기 있는지 반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번 극장판의 장점들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재밌었던 후기 느낌으로 떠들어 볼게요. 먼저 이 극장판은 앞서 말했듯 20년 만에 주연으로 복귀한 모리 탐정이 나가노에 가서 나가노 3인방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주는 게 주 포인트라, 오히려 코난의 비중이 주연에서 주 조연급으로 떨어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야마토의 상처 속에 있는 눈사태 당시의 기억과 그 옆을 서포트하는 우에라와 공명, 그리고 와니와 연관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 진지하게 사건을 보고 있는 모리 코고로에게 주었죠. 그렇다 보니 이 극장판에서는 캐릭터들이 이전에는 잘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보통의 코난이 주연으로 주변에 캐릭터가 많이 나오면서 극이 흘러갈 때 대부분 형사 캐릭터는 딱 조연급이었고, 코고로 아저씨는 특정한 상황 아니면 개그 캐릭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소모되는 게 기본 레파토리라, 보통 코난이 추리를 하고 있을 때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하면서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막상 추리하는 거 보고 있으면 똥볼 야무지게 차고 있거나 웃긴 표정으로 기행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을 웃게 해주고 있으면 결국 마치 총 맞고 범인은 당신입니다 시마부크로 김예씨 하는 게 딱 코난 기본기인데, 이번 극장판은 형사 캐릭터들을 주연으로 올리면서 어린애의 수사가 아닌 진짜 형사들이 탐문 수사를 하면서 추리를 하는 형사 드라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워낙 유능한 걸로 유명한 나가노 3인방이라 답답함이 없어서 주연으로 활동하면서 색다른 매력을 주고, 코고로도 이번에는 진지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상태라 20년 전 나왔지만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수평선상의 음모에서 보여줬던 멋있고 진지한 중년 탐정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주연 자리를 잘 이행하고 있었죠. 헌데 그럼 형사 드라마 같은 진지함만 나와서 작중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극장판은 코난을 활용한 개그씬을 보여줍니다. 원래 코난이 추리하다가 자기 부르면 네 하면서 루비짱보다 대답을 먼저 하고 아래래 하면서 초등학생 특유의 하와이에서 다 배우고 왔고 이미 다 눈치챘지만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시치미 때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귀여우면서 재밌는 장면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극장판은 이런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직설적인 말을 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웃음 포인트로 만들어서 신선한 경험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게 소년탐정단입니다.
소년탐정단은 일단 초등학생이라 본편이든 어디든 나오는 순간 에피소드가 가볍게 흘러가는 편이고, 특히 켄타, 이놈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트롤링을 하는데 그게 좀 강력해서 안 좋은 쪽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캐릭터예요. 하지만 이번 극장판은 이 소년탐정단들도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소년탐정단이라고 하면 애들이랑 놀아준다는 거에서 이미 기가 다 빠진 시니치에게 땡깡 부리면서 아유 코난 우리 장어덮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귀찮게 하고 결국 사건에 휘말리고, 초등학생들이 시체를 보고 겁에 질리는 게 아닌 숨기든 범인이 있을 수도 있는 장소에서 나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극장판도 비슷하게 놀러가서 사건에 휘말렸지만 보통 모습과 달리 겁에 질리면서 무서워하는 얘들도 아직은 초등학생이구나 하는 장면을 넣어주었죠. 이런 식으로 자주 보여주지 않은 캐릭터들의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중 분배도 훌륭하게 되었는데, 일단 주연급은 스포트라이트를 잘 받았고, 너무 주연급으로만 흘러가지 않게 조연들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적게 출연한다고 해도 큰 임팩트를 주어 기억에 많이 남게 하는 방식으로 비중 분배 문제를 해결하니까 여기 포스터에 있는 캐릭터들의 비중 분배는 진짜 잘했고 거슬리는 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누구나 만족할 만한 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 진짜 강추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척안의 잔상의 장점과 보고 난 후기를 살짝 말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볼 때 가장 선택하기 힘든 더빙과 자막을 말하고 물러날게요. 물론 저는 둘 다 볼 건데 둘 다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이번 극장판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해보면, 일단 더빙으로 보면 짜잘하게 들리는 생활 디테일 같은 게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경찰들 회의할 때 들리는 회의실 마이크 특유의 마이크 웅웅거리는 소리나, 모리코고로가 와니와 통화할 때 용건 다 끝나고 야 너 결혼을 했냐? 뭐 아직도 안 했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임마 같은 짜잘하게 들리는 현실감 넘치는 대사는 자막판보다 더빙으로 보는 게 더 공감이 가고 몰입이 되는데, 문제는 호칭이죠. 원본에서는 우에하라는 야마토 칸스케를 칸짱이라고 부르면서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소꿉친구 모습을 더 강조했는데, 더빙판은 일괄되게 칸스케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성 대신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친하다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칸짱식으로 별명 짓는 문화는 없어서 그냥 칸스케라고 부르게 더빙이 되었죠. 이 정도 차이점이 있으니 더 끌리는 거 보러 가시고 재밌게 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